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박수연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파란불을 켰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2% 넘게 밀려났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잔고가 지금 6조대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후 3개월이 지났는데 공매도 잔고가 높았던 종목들의 비중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기대와 달리 주가는 부진한 모습에 어떻게 해야 나의 포트폴리오를 좀 다른 색깔로 바꿔볼 수 있을까? 어디서 기회를 찾아야 할까?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이러신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와 5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러한 전략들 하나도 빠지지 않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신들의 매매 신호는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신들의 매매 신호는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많이 힘드셨죠? 정말 코스닥만 빠지고 코스피는 그래도 뭐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정말 성장주가 끝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제기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성장주는 끝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는 구간이라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가의 그 하락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과연 내가 투자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스스로의 어떤 자책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절대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한 발짝 내딛기가 어려운 시장인데요.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영석 전문가님께서는요, 지금 애널리스트의 출신으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시장을 분석을 해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종목을 옥석을 너무나도 잘 가려주시는데요. 이러한 분과 지금 바로 노란 툭방주로 오시게 된다면 당장 내일장부터 시장을 철저하게 대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를 꼭 누르시고 입장 코드는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서 무료로 준비해 주신 자료집도 노란투방 들어오셔서 받고 싶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 방송 끝나고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과 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되겠죠.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과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이 수익률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익률 이번 주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탑3 중에서 오늘 새롭게 편입 주가가 상승을 해서 편입된 종목이 있는데요. 자, 1월 23일 날 인성정보가 비대면 관련 제도 개혁에 따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자, 추천한 이후로 33.5%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성정보는 또 오늘 시간외에서 한 7% 이상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자, 인성정보는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 나 인성정보 매매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 QR코드에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인성정보 관련한 정보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수익률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1월 20일 노란톡방의 종목이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를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매수와 매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구간을 사실 좀 수익을 냈던 부분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안전하게 수익을 9.66%를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단일가를 매매하면서 단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못 보여드린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일가에서 여러분들한테 인터플렉스를 저희는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단일가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매도, 그리고 그 다음날 한번 추가적인 매도를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10% 가까운 수익을 여러분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IMT 같은 경우는요. 자, 사실 IMT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이 박스권을 뚫어주면서 이제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저희도 이 박스권을 뚫어줄 때 같이 매매에 동참을 했는데요. 자, IMT 같은 경우는 자, 분봉을 보시면요. 정말 하루에 정말 딱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구간에서만 저희는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기다리는 것에 대한 시간에 대한 어떤 로스 없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매수와 매도 그리고 돌파 매매까지 하면서 깔끔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요. 하나생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 PBR주 관련돼서 좀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자, 저는 오늘 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저 PBR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저 PBR주 관련해서는 좀 종목군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통신, 은행, 증권, 지주사 이런 좀 무거운 종목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 PBR주 매매를 하면 저희도 해봤어요. 당연히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도 매매를 해봤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수익이 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코스피의 어떤 대형주이기 때문에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수익이 좋을 수 있겠지만 저희같이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저 또한 코스닥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의 어떤 변동성은 수익률은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저는 그게 성장통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자, 실질적으로 하나생명 같은 종목들 매매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때 굉장히 많은 일봉에서 그 거래 대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 3.63 물론 이제 이 전체를 다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 상승하는 부분을 수익을 냈기 때문에 3%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날 상승과 하락 정말 딱 먹을 수 있는 구간인데요. 이게 조 단위의 종목이 움직이다 보니까 뭐 거래 대금이 막 들어온 것 같아서 막 오르는 것 같다 싶다 하더라도 보면 한 5% 내외의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좀 맞지 않는 혹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저 PBR은 기관과 외국인들을 위한 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 코멘트 할 때 오늘 자세하게 저 PBR주가 왜 저 같은 애널리스트 같은 출신에 있는 어떤 제도권 투자자들한테는 맞지 않는지를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무가 성장주 또 나무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매수 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매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매수. 이날은 좀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 상승할 때 매도 그다음에 또 추가적인 매수 그리고 저는 이 나무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주가 하락 시에 일단은 추가적인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희는 보유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코 지금의 시총이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시장의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1월 달 올해 마감을 할 때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코스닥이 7.7%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요. 대부분 지수 곱하기 5를 하면 개별주의 변동성이 보입니다. 대부분
성장주들이 한 20-30% 빠졌잖아요. 여기 5를 곱하면 거의 30% 이상 빠졌는데 30%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1월 성과는 405.04%로 마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수익률은 저희가 수익 실현했던 종목들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물론 변동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만큼 실현했던 종목들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이 다음 2월에도 이어지는지 저희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그리고 항상 저희 방송을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은 이제 알 겁니다. 12월 달 오르면 1월 달 빠진다. 정말 1월 달 빠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드렸고요. 그럼 2월 달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달간 코스닥에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님은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로 수익을 항상 챙겨주셨는데요. 급등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서 숨쉴만 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2월만큼은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단기간에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들 꼭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과 강했던 테마 그리고 개별주 또 히든 종목까지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세세한 전략들은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야지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비추시고 링크 누르시고 난 다음에 입장 코드는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이영석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고 들어오셔서요. 자료집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자료집도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은 좀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이 1월 마지막 네. 거래일이었습니다. 벌써 1월이 훌쩍 지났는데 1월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거래일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시장 자체는 1월 달은 힘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공지해 드렸고요. 네. 그와 함께 종목이 그렇게 움직였는데, 자, 일단 왜 지금 코스닥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이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제목이 좀 강하죠? 저 PBR주의 부각을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도 저 PBR 테마주로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저 PBR주의 그 모델은 일본에서 가지고 왔는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국제적 정서 이런 것들이 아직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뒤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결국에 주가는 성장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PBR주 테마가 주식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신선한 재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처음에 증권사에 입사했을 때가 2007년이었거든요. 그때가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구간인데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요. 바로 2007년에서 2008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어디죠? 거기 하나 무너졌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투자회사가 무너지면서 했던 그 당시에 금융위기 때요. 금융위기 때 주가를 부양하게 했던 것이 바로 자산 재평가입니다. 자, 이 자산 재평가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공시에, 즉 여러분들이 전자공시를 보시면요. 거기에는 자산들이 공시지가나 어떤 자산을 매수를 했을 때 그때의 가격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30년 전에 내가 평당 500만 원 주고 땅을 샀는데 지금 그게 몇백 배가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공시에는 그때의 그 매입가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지금의 현재가로 바뀐다고 하면은 자산 가치는 급격하게 불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 변한 건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매도를 해가지고 순수한 현금이 들어왔을 때라면 모를까
단순히 그거를 계산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변하지 않지만 지금은 그러한 것들을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코스피나 코스피, 코스닥을 봤을 때 그러한 오랫동안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업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코스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코스피의 상승에 대한 어떤 원인을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되겠지만 지금 보세요. 현대건설 자산가치 재평가 이 뉴스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07년입니다. 2007년 9월 8일에 나왔던 거면서 이때 목표가를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지금 현대건설 주가 얼마입니까? 4, 5만밖에 안 하세요. 그러니까는 지금 16년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종목들은요,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 내에서 자산을 통해서 주가를 올린다? 약간은 시대착오적이지 않나라는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 미국의 빅테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렇죠? 미국은 지금 뭐 AI나 혹은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구시대적인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PBR 1배 이하를 1로 옮기면서 주가를 부양한다? 조금은 뒤떨어진 정책이 아닌가 싶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일본도요. PBR 관련주들이 오를 때는요. 그만큼 경제적 상황이 좋고 그리고 수출도 호조일 때 그러한 PBR 1배 주들의 상승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일본과의 그 관계가 일본과의 경제 상황과 맞나?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요.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쟁 휴전 국가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돼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일본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요. 지금 여기가 미국이고 그리고 여기가 일본. 그리고 여기가 한국입니다. 자, 지금 검은색은요. 지금 비금융자산입니다. 비금융자산. 자, 우리나라는요, 미국은요, 약 30%가 비금융자산. 그러니까 나머지 70%가 현금이나 예금이나 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요, 대부분의 자산이 60% 이상이 어떤 비금융자산, 쉽게 현금으로 할 수 없는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식시장으로 돈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게 예금입니다. 예금. 자. 예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리적인 역사가 좀 있습니다. 일본은 뭐가 빈번하게 일어나죠?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현금에 대한 부분들을 또 집안에 가져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저축을 한다든가 거의 이 일본에서 이 저축을 하는 것이 거의 몇 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그런 돈들을 이제 뽑아내기 위해서 일본에서 그 주식 투자로 돈이 옮겨갔을 때 어떤 어드밴티지를 줘가지고 주식 투자로의 그러한 부분들을 옮겨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조금은 다른 경제 상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성장성입니다. 주가는 꿈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이 깨지는 순간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부의 신기술 투자가 주가 상승, 정부겠죠. 정부의 어떤 신기술 투자가 주가 상승에 더 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뭐 AI나 반도체나 그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가가 좋았던 부분은 거기에는 꿈이 있고 기술이 있고 그리고 어떤 돈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갑자기 뭐 땅을 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은 지금 현실과는 조금 좀 괴리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저PBR주 관련 그 테마도 결국에는 어떤 테마로서 끝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요. 저 PBR주의 종목군들이 바로 정부의 통제를 받는 은행, 증권, 통신, 이 업종 지주사까지 해서 그 업종만 오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정부의
어떤 말을 잘 듣는 그 업종들만 지금 오르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으니까 거기서 그냥 매도를 하고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수익률은 높일 수 있으나 개인들의 그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코스닥이 하락을 하고 코스피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지금 제가 뭐 차트나 이런 부분들을 다 돌려봤을 때 결국에 성장성 없는 주식들은 결국에는 하락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꾸미거나 뭐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 코스닥 관련주들의 즉 기술주들에서는 어떤 성장성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비록 지금 성장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는 코스닥 관련주들의 어떤 저가 매수가 여러분들의 수익률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오늘 그 시장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왜 지금 우리가 힘든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만 버틸 수 있고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길게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시장 관련해서 뭐 체크를 한다면요. 네. 자,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네요. 네. 넘어갔습니다. 자, 시장 관련해서 시장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네. 자, 코스닥 하락은 바로 미국 테크주의 하락이 큰 몫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저께 뭐 그 MS나 구글이나 AMD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선제적인 반응으로 미국 테크주의 하락으로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비중이 같은 계열이 있는 많이 있는 코스닥이 좀 하락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부족한 유동성도 한몫을 하고 있고 정부 정책으로 인한 코스피 쏠림이 코스닥을 하락을 부추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 차트를 보시면요. 자, 지금 코스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상승 추세가 아니라 자, 추세는 지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반등을 했지만 지금 위에 있는 200일선이나 60일선이나 여기서의 어떤 저항이기 때문에 뭐 다시 좀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좀 뒤늦게 하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하락이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뭐 여기서 800이 깨지면 770이다, 750이다 이런 게 사실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지 시장의 수급과 그리고 저가 매력이 있다 한다면 시장은 반드시 반등을 하고요. 그리고 좀 이제 이거 시계열로 길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하락은 1년에 한 4번 정도는 있는 겁니다. 즉 시장이 하락할수록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더 빨리 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의 어떤 마인드만 바꾸신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하락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월 달은요, 물론 정부 정책에 따라서 대형주가 일부 상승할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은 오래 가지 않고 결국에는 코스닥 성장주로의 매수나 어떤 그런 것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버티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2월 달에는 꿈이 있는 성장성 높은 종목들을 담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시장의 숲을 함께 또 바라봐야지 이러한 종목들을 옥석을 가릴 수가 있겠죠. 우리 애널리스트 출신의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종목들을 골라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어려운 시장도 혼자서 걸어가는 것보다는 정말 든든한 멘토와 함께 하신다면 언제든 이렇게 또 넘어서고 또 밝은 이러한 시장들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를 누르시고 입장 코드는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잘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이영석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셔서요.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러한 비법들이 가득 담긴 또 자료집도 무료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라고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어서 오늘 장에서 강했던 테마가 내일 장에서 강세 이어갈 수 있을지 핫테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애플이 내달 2일 본격 출시하는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의 사전 판매가 20만 대를 넘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 20만 대는 지난 19일부터 미국에서 사전 판매를 시작한 지 12일 만에 기록한 수치로 올해 비전 프로 예상 출하량의 3분의 1을 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에 경쟁 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LG전자까지 시장 진출을 알리면서 혼합현실 헤드셋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모듈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카메라 모듈 테마 안에서 첫 번째 종목은요.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25.97%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요. 펜텍이고요. 23.21% 올라서 마쳤습니다. 네, 오늘장 핫테마는 카메라 모듈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시그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하이비전 시스템이고요. 오늘장에서 2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내일 또 이어갈 수 있을지 이 상승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 봐주실 때 꿈이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종목 꿈을 많이 가졌을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애플의 비전 프로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혹자는 비전 프로가 비싸기만 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다라는 어떤 평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항상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항상 있었던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안 좋은 소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큰 판매를 보였고요. 특히 예전에 이어팟인가요? 에어팟인가요? 네, 에어팟이요. 네, 에어팟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콩나물이네 뭐네 하면서도 굉장히 그 시장을 크게 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애플의 비전 프로도 저는 그 하나의 그거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비전 프로가 또 좋아질 수 있는 게임이나 이런 그 소프트웨어 2D를 3D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즉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까지 지금 갖추어 나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좀 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 시장에 확대를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애플의 비전 프로가 출시 전부터 매출 1조 원, 한 500만 원 정도 되니까 당연히 20만 대, 500만 원 곱하기 20만 대, 즉 1조 원에 임박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40만 대나 이상으로 된다고 하면은 몇 조의 어떤 그 수익을 거둘 수 있겠죠. 그다음에 비전 프로가 사전 물량 품기다, 1,000만 원까지 지금 미국의 당근마켓 같은 그러한 사이트에서는 거의 1,000만 원까지 상승했다는 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의 애플, 삼성까지.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메타의 오큘러스가 있고요. 애플의 비전 B라고 있고 삼성의 XR이 있는데 지금 애플을 필두로 선두로 해서 메타와 그다음에 삼성까지 이 시장이 높아진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들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회사의 상승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거고요. 자, 지금 글로벌 헬스 분기별 시장 점유율도 최근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그래서 하이비전은 왜 지금
눈여겨봐야 되냐? 자, 카메라 모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애플에다가 납품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오늘 큰 상승을 보였는데 2월 2일에 이제 온라인 판매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배송은 3월 달에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 이 애플 비전 프로 관련 수혜주들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비전 같은 경우가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 피크아웃 우려를 탈출한다. 이게 왜 나왔냐면요. 그동안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있었으나 확장성이 있는 제품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애플의 비전 프로가 추가로 첨부되면서 그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다. 사실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꿈이나 실적이 바로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뭐 박스권의 어떤 형태를 보이다가 그 다음에 이게 뭐 추가적으로 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하락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삼성의 그 삼성폰에 대한 그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짐에 따라 상승. 하지만 트리거가 없었죠. 그냥 고만고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애플의 비전 프로에 대한 수혜라는 것이 부각이 되면서 거래량이 나오는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이비전에 대해서 한번 이제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지금 박스권을 뚫어주는 거대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좀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이었습니다. 매수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비전 프로의 선점 안에서 카메라 모듈의 시장도 굉장히 성장성이 확대되고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같은 경우는 노란투방 들어오셔서 함께 더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섹터 안에서 가져와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펜텍입니다. 오늘 장에서 23.21% 올라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 종목도 시그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 역시나 좀 꿈이 정말 가직한 이런 섹터인 것 같아요. 이 펜텍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자 펜텍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모듈 회사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스펙으로 올랐기 때문에 잘 몰랐던 회사일 수 있는데요. 자 CCM 테스트라는 것은 카메라 모듈 테스트를 한다는 거고 지금 세미컨덕터 핸들링은 반도체 장비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CCM 테스트랑 CCM 핸들링 이 자체가 85%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카메라 모듈 회사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반도체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보시면 뉴스시그널 주가가 급등했는데 애플 비전 프로 호재의 고객사 부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상장 이후에 계속된 하락을 하고 있다가 이때 한번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한 그 뉴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때는 아마 반도체 관련 시장 진출에 따른 그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그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상승했지만 그 이후로 최근 주가가 하락. 자, 그런데 지금 추세는 어느 정도는 지켜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식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이러한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는 추가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펜텍 같은 경우가 시장에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의 그 수혜주라고 지금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펜텍,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과 펜텍 두 종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펜텍도 매수로 체크해봤습니다. 일단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포착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카메라 모듈 섹터 안에서 두 종목 모두 다 매수 시그널 들어주신 만큼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한 종목이 아닌 이 두 종목에 대한 세세한 전략들 바로바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이 7777 입장 코드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잘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이영석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서는 또 자료집도 무료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료집도 이메일로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들어오셔서 자료집 받고 싶습니다라고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핫테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인 개별주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이영석 전문가가 지목하는 강세주는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전문기업 바이넥스입니다.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가 중국 바이오 업체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반사이익 기대감에 바이넥스 주가가 3.01%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장 개별주는 바이넥스입니다. 오늘 3% 넘는 상승 보여주면서 빨간불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개별주로 챙겨주셨을까요? 네, 자 바이넥스는요 이번 주에 좀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3%밖에 상승을 안 했는데 왜 어떤 강세 개별주라고 했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자. 사실 오늘 10% 이상 급등을 했다가 그다음에 오늘 장이 어떤 하락을 하면서 같이 하락을 했던 부분인데요. 자, 일단 왜 이 회사는 어떤 회사며 그리고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요. CDMO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 의약품을 위탁받아서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뭐 합성 의약품 해가지고 뭐 의약품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이 바로 그 위탁 생산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왜 이게 강세 흐름을 보였느냐? 자, 바이오 법안법을 추진하는 미국, 즉 이겁니다. 자, 바이오 보안법이 미국에서 발효되면서 즉 중국과 같이 하는 의약품 업체는 우리가 수입을 제한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바이오 보안법의 어떤 핵심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미국의 바이오 보안법 산업 제재 법안 추진하면서 뭐 양국은 뭐 파고를 가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러면 중국에서 못한다. 그러면 누가 수혜를 받게 될까요? 바로 국내 업체의 어떤 수혜를 예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넥스라든지 혹은 셀트리온이라든지 혹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그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 주가 수준을 지켜주고 있거나 상승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내 사업 금지다. 그래서 생물보안법, 미국 특정 바이오 기업 제재, 그래서 반사액은 바로 국내 업체인데 그중에 하나가 바이넥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온 거는 이틀 전입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자, 지금 보시면 헤드앤숄더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서 쌍바닥을 이룬 이후에 바로 여기서는 헤드앤숄더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여기서 일단은 횡보하고 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여기에서 뭐가 났습니까? 바로 바이오 법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게 됐죠.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여기서 윗꼬리에서 뭐 물량 많이 매물이 많지 않나?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량 자체가 이 앞에 있는 거래량을 다 먹을 수 있는 만큼의 거래량이 나온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를 달았지만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좀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넥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저 바이넥스 타점이나 매수, 매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에 한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넥스 지금 굉장히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 물량을 잘 소화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바이넥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은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못 드린 것이 있는데 바로 자료집인데요. 자료집이 14개의
캔들 그리고 패턴, 뭐 환율까지 들어가 있는 자료 플러스 강의 6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자료들을요. 하나의 책으로 만들 만큼의 두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그리고 캔들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IQ, EQ까지 늘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메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주로 바이넥스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 좀 밀리면서 상승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충분히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세세한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영상에 포함된 20개의 자료집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린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토대로 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 활짝 열려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는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이영석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자료집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기법을 가지고 종목을 골라내시는지 투자 강의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투자 강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 네. 지금 내가 정말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종목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은 다른 것보다는요. 일단 차트 관심주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지만 어떤 수익이 날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 장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그 종목들 체크하다 보니까는요. 사실 예전에는요. 거래소 종목은 거의 많이 잡히지 않았는데 오늘은 거래소 종목들이 좀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 종목들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GST입니다. 자, 반도체 관련 장비 업체인데요. 자, 지금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차트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막 정말 깊게 깊게 공부하고 있지만 일단은요. 딱 봤을 때 이 차트가 이쁘다 안 이쁘다라는 것이 딱 보여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일단은 지금 상승 하락을 보였지만 항상 하락을 할 때는 이런 식의 계단식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여기서는 헤드앤숄더로 하락을 했구나. 그러면은 이제 역 헤드앤숄더가 나올 구간이 있겠지 하는데 바로 이 구간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이러한 짧은 단봉의 음봉들은요. 결코 개인들이 만들 수 없는 주포들의 음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어떤 그 주포들의 작업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항상 지지되는 구간, 즉 주가는요. 지지되는 구간에서 지지가 되고 저항이 있을 구간에서 저항이 되는, 즉 정상적인 흐름을 보이는 주가들이 나중에는 훨씬 더 잘 움직이고 우리의 어떤 상식에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는 주가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히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좀 상식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요. 자,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항상 거래가 나온 이후에 그 장대 양봉을 깨지 않는 구간에서 매물 소화가 된 이후에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만약에 이 종목이 더 상승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요, 내일은 5일선이 같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5일선이 올라오는 그 지점에서 한번 반등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이게 굉장히 여기서 고가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보고 있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양봉에서요, 이 양봉의
저가를 깨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고가권을 뛰어넘는 구간에서 일단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의 의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GST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눌림을 보이는데 만약 그 눌림이 어디까지 와야 되냐? 바로 그 전 양봉의 그 고가권까지만 그리고 요 구간까지 밴드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다음은 GST 같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 종목 다음이 좀 넘어가야 되는데. 네. 자, 네. 네, 지금 섹터별 주도주를 골라낼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만나봤는데요. 전문가님께서 1월에 매매 기법 자료집을 또 노란톡방 안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자료집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자료집 안에는 영상을 포함해서 20개의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어디서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료집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라고 남겨만 주신다면 전문가님께서 바로 또 이메일로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자료집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자료집 받고 싶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애널리스트의 출신으로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를 바탕으로 종목들을 옥석을 잘 가려주셔서 매일매일 또 수익을 내주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수익률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목요일, 금요일 2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작을 좀 기분 좋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비추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 누르시고 입장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께서 다음 종목도 준비가 됐다라고 하시니까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넘겨주시고요. 네. 자, 제주은행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제주은행 같은 경우가 저 PBR 주로도 볼 수 있고요. 네, 저 PBR 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은행 그리고 또 이 그 시장이 하락할 때 해지 주로도 알려진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저 PBR주 그리고 그 금리 저 PBR주 그다음에 시장 해지 관련주로 큰 상승을 보여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주주 지분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적은 수량으로도 그 주가의 흐름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자 최근에 보시면요. 최근에 이 박스권을 뚫어주는 모습이 바로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한다기보다는 일단은 내일 시장의 일부를 반영을 하는 모습이 보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시장이 하락을 크게 시작을 하고 약간의 반등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또 눌린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는요. 시장을 봤을 때 내일 시장이 하락을 했다고 하면은 어떤 시초가나 이런 부분에서 빠르게 들어가서 짧게 수익을 내고 그리고 시장이 또 하락을 했을 때 그때 다시 저가에 매수를 하는 그러한 어떤 매도를 보여줘야만 이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매매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손해보험입니다. 자, 긴 횡보 구간에는 상승과 하락 구간이 나오는데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융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 PBR주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롯데손해보험에서는 뭐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 단 이 안에 있는 음봉을 넘어서는 그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일선 위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롯데손해보험도 여러분들의 매매의 어떤 그 부분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한번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산 밥캡도 있는데요. 자, 두산 밥캡 같은 경우가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최근에 어떤 하락을 다시 잡아주는 모습이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컵앤핸들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한 6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두산 밥캡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종목들은요. 제가 노란 톡방에서 하나하나 다시 체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꼭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 오셔가지고 종목들 차트 확인주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섹터별 주도주를 포함해서 여러 종목들을 보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뒤에 남은 이런 종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말씀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는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지금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이영석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셔도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히든 종목을 공개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히든 종목 바로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해면 될까요? 네, 제가 관련된 종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제가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 종목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 그리고 종목명뿐만 아니라 내일장에서 세세한 전략들도 챙겨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입장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 애플의 비전 프로의 사전 판매량이 올해 예상 출하량의 3분의 1을 넘어서면서 카메라 모듈 테마가 움직였는데요. 이 가운데 하이비전 시스템과 펨텍을 매수로 시그널 체크해봤고요.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상, 상상, 골관절염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이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방송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한 정확한 종목명뿐만 아니라 세세한 전략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